매일 밤 출근은 해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으시죠? 잠은 삶에서 기억, 창의성, 호르몬 분비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들 알지만 못하는 게 또 잠이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효율적으로 꿀잠 자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효율적인 꿀잠 편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와, 진짜 오늘은 자야 돼. 내일은 면접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강박적으로 어느 것에 매달리게 되면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 그것에 도달할 확률이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현상으로는 오르가즘에 도달하려는 강한 집착이 오히려 섹스의 즐거움을 빼앗고 오르가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죠. 잠은 자야 하는데 잠을 자고 싶어 해도 안 되고 어떡하라는 건가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먼저 알아봅시다. 그것은 바로 잠을 자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집에 와서 잠시 놀다 보니 벌써 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자고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될 텐데 정말 자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입니다. 자야 하는데 눈을 감기 전 휴대폰을 안 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휴대폰은 우리의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그냥 안 자고 말지. 아니요, 휴대폰은 더 보되 더 많이 자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해결할 시간입니다. 최대한 삶의 질과 타협하여 현실적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우선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것을 해결해야겠죠. 시간이 아까우면 잠을 덜 자면 되고 잠을 덜 자도 괜찮으려면 잠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잠은 수면 시간 곱하기 수면의 질이기 때문이니까요. 잘만 하면 3시간만 자고도 안 피곤한 몸을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잠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공간, 시간, 몸을 신경 써줘야 합니다. 우선 공간입니다. 잠을 자는 곳을 정해야 합니다. 그 공간은 잠을 잘 때만 이용하는 것이죠. 뇌는 우리의 활동 구역을 인식해 놓습니다. 집에서 안 되던 공부가 카페나 독서실에서 잘 되는 것과 같죠. 만약 원룸에 산다면 커버를 이용해 침대를 가려버리세요. 침대가 아니라면 이불을 개서 안 보이도록 하십시오. 침대는 딱 잘 때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활동은 소파나 바닥을 이용하십시오. 잠을 위하여 양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게 취침 시간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전 20분의 시간을 확보하여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몸을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것이면 좋죠. 오감을 다 사용하면 더욱 좋은데요. 예를 들면 양치를 하고 인센스를 피우고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땐 고민들을 될 수 있으면 다 털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울 땐 그 걱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기는 아날로그여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 휴대폰은 몸을 각성시키니까요. 또한 인센스의 향은 일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죠. 냄새만 맡아도 잠이 오도록 말입니다. 처음엔 몸을 릴렉스 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루틴은 잠을 부르는 피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몸인데요.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영양적으로 수면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들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글리신, 세린, 트립토판으로 이들은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 이전에 자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취침 시간을 2시에서 6시로 4시간 잡으셨다면 잠들기 4시간 이전인 10시부턴 잠과 음식을 금해야 합니다. 3시간 이전인 11시부턴 술과 담배를 금해야 하죠. 이는 모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배가 너무 고프다면 소화가 잘 되는 스프를 드셔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루틴을 잘 지킨다면 수면 시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부터 3시간만 자야지라고 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면 시간에서 30분씩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낮잠인데요. 줄어든 수면 시간을 낮잠을 이용하여 채우는 것이죠.
낮잠은 짧은 시간에도 극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낮잠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따라 알맞게 이용하면 됩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여유가 없을 때 잘 수 있는 낮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말 보는 눈도 많고 편하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는 눈을 그저 잠시 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1분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는 것입니다. 더 여유가 있다면 5분간 눈을 감고 허리를 편 채 앉아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나 공간에 여유가 조금 생겼다면 잘 수 있는 낮잠이 또 있습니다. 20분간의 낮잠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앉거나 눕지 않는 자세로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렘 수면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20대에서 40대는 잠든 지 20분 정도 후에 렘 수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렘 수면에 들어가고 난 후에 깨어나면 더욱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평일엔 20분 정도 앉아서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자는 낮잠이 따로 있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낮잠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때부턴 누워도 괜찮습니다. 일주일간 쌓여온 피로를 풀어주는 낮잠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자버리면 본 수면 루틴에 방해가 될 테니 1시간 30분 정도 오전이나 점심쯤에 자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낮잠과 수면 루틴을 이용한다면 평소에도 피곤하게 좀비같이 살지 않아도 되고, 졸린 상태로 억지로 휴대폰을 붙잡고 유튜브를 볼 필요도 없고, 베개에 누워 불안과 압박에 시달릴 필요도 없겠죠. 그럼 수면 루틴을 잘 살려 수면의 질과 삶의 질을 함께 올려봅시다. 이상